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왕조 시대 이래 지금과 같은 공화정 아래서도 정치의 요체, 정치의 목표는 국태민안입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태민안인데, 박찬종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상태가 국태민안하다고 느끼실 분은 아마 거의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국태민안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국가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8년 전에 유엔의 국제협력 관련 산하기관에서 대한민국은 G7 국가, 다시 말하면 3050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이게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G7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주도했는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걸 G7 국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2의 G7 국가는 미국, 캐나다 빼고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군사력에 있어서도 세계 5위에서 6위 정도의 수준에 가 있습니다. 1위는 단연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영국, 4위는 인도, 5위 내지 6위가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 요게 4, 5, 6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무역고에 있어서도 세계 10위에 안에 들어가 있고, 작년 통계로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입니다. 이건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정치에 있어서 그 위기,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한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G7 국가에서 이게 탈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국태민안하지 않고 우리가 조국의 정치 현실을 걱정하는 극명한 증거가 지금 우리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두고 이 탄핵을 인용하느냐, 국회 의결을 인용하느냐, 받아들였냐, 아니면 각하 내지 기각하느냐, 거부하느냐를 두고 장외에 탄핵 반대 집회와 또 탄핵 찬성 집회가 주말마다, 요즘은 평일에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또는 대통령 용산 관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탄핵 반대 집회와 시위의 규모가 월등히 많고 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 반대 소리가 집회 시위 규모는 작아도 그것이 월등히 낮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여론조사 기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100여 개의 기관 다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대표적으로 몇몇의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국민 전체의 여론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거의 비등하거나 탄핵 반대가 압도적일 때도 있고 또 탄핵 찬성이 압도적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비유로 말하면 이거 1% 차이 아니냐, 민심은.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추위를 지나면서 광장에 찬성 쪽이건 반대 쪽이건 국민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그냥 집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심리를 하는지 뉴스로만 보고 그래, 그렇게 잘 하고 있다, 조용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거 우리가 승복한다. 이제 이런 자세여야 이게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 자유민주 질서를 공유하는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될 텐데, 국민 절대 다수가 이 탄핵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헌법재판소 심리와 내려질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양쪽 집회 어디에서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나올 정도면 집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대한민국이 국태민안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는 사법질서가 이게 불신받고 있고 법치가 심하게 말하면 파괴돼 있다. 그 헌법재판소 하나만을 두고 말하면 그 재판관 구성원 자체 그 출신 성분이 아예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으로 딱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절차나 이런 공정성이 없다. 이러니까 집회가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그걸 조용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건 정치가 실종된 데서 사법질서도 혼란에 빠지고 법치도 파괴됐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실종됐다. 우선 국회부터 따져보십시다.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원래 로마의 공화정 이래에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탁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둘러 앉아서 국민 대표들이 연설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연설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표결하는 곳이, 이게 중간에 뭐 천몇백 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이회주의가 들어오는 동안에는 잠시 로마 공화정 그 사례가 이렇게 땅에 깔아앉아 있었지만은 결국 그 원천은 국민 대표자 회의예요.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도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입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연설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러나 저러냐 손들어가지고 결정하고, 그게 국회다. 근데 21대 국회 후반부부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작년에 22대 국회에서 이게 민주당이 거의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된 이래에, 이거 민주당은 완전히 모여가 연설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이런 기능은 아예 제쳐버리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를 계속 때린 특검 남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 약점이 있죠. 그러나 특검 4번씩, 그 다음에 탄핵 발의를 윤 대통령 빼고 28건을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13건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9번째 발의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국회에서 결의돼가지고 현재 지금 심리에 막혀져 있는데, 그게 전부 이재명 방탄에 초점을 맞춰진 탄핵 발의다. 48년 국회가 출범한 이래의 75, 6년의 역사 동안에 이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일극체제가 되기 전까지 4건인가 5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29건의 탄핵이 발의돼가 13건이 의결돼 국회에 넘어갔는데, 지금 11시 10분입니다. 요 한 30분 전에 그 13건의 의결대가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것 가운데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그리고 부장검사, 요 검사 셋은 다 이재명 수사와 관련 있거나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 수사 라인. 이 사람 탄핵 의결해가 직무정지를 시켜서 지금 반년이 넘었지. 감사원장, 이 사람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 한 사람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감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겼는데, 조금 전 30분 전에 네 사람 다 기각됐어. 지금까지 가결된 게 없어요. 임성근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건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없었던 지나간 얘기. 자, 이와 같이 탄핵 남발한 게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 헌법재판소에서마저도 도저히 목불인견이다. 이게 도대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가 이러이러다 해도 걔들이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이게 국정을 혼란을 시키고 마비시키고, 그래요 대통령 탄핵하고 권한된 국무총리 탄핵하고 다시 국무총리 탄핵해서 대행의 대행.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 그리고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돼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오늘이 딱 3개월째 따져보니까 이 기간 동안 국정은 마비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정상회담이나 통화도 못하고 일본하고는 이미 했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권위가 있겠어요? 위령에 서겠어요? 그 정부는 지금 부재 상태야. 자, 이렇게 해서 국채 민환을 날려버리고 나라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G7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국채 민환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관, 오늘 이 현재 상태,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소는 누가 키우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은 우리지요. 전국적으로는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과 그 외의 모든 국민이 책임이지요. 왜 국민이 책임입니까? 국민이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국민이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이재명 절대 지지자를 170 몇 명 뽑아놔줬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어찌어찌 공천받은 사람들 108명을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우리 국민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세운 우리의 대변자인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또 그들이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를 실종시키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국채 민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책임을 과연 느끼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현재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없어. 이 혼란 상태가 언제쯤 끝나게 될는지 그걸 아무도 짐작할 수 없게 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뽑아놓은 저 지도자들에게 제발 좀 나라를 태평스럽게 해달라고 우리가 석고대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대통령, 정당 간부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나무라고 그래도 좀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국태민안한 쪽으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좀 그렇게 해달라. 우리가 빌어야 하느냐 이 말이야.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은 입이 없어요. 입이. 하늘에 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입이 없어. 입이 없어.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다. 그 천심은 입이 없지만은 사람의 마음과 입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